잔압불의 잔압불의 7가지 앉는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비로자나부는 이제 불교에서 법신부처님이라 그러는데 우주의 근본 원리 그 자체, 아니면은 우주의 전체성 그 자체. 그래서 우주 그 자체를 법신으로 상징하는 존재.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들을 법신부리라 보면 불교의 가장 핵심이고 근원 그 자체를 존재적 근원 그 자체를 법신부리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법신부는 사실은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그래서 7가지 앉는 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근원으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비로자나 불의 칠지자법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불의 7가지 앉는 법이 이제 우리가 불교 명상에서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불교에서 명상의 자세가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대단히 산란하고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컨트롤하기 대단히 힘든 것으로. 그래서 몸을 제어하고 컨트롤함으로써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 거죠. 몸의 제어를 통해서 마음의 제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닌 것이 자법, 앉는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앉는법의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두 다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두 다리. 두 다리를 앉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양발을 겹쳐서 폭에서 앉는, 스님도 살이 쪄서 사실은 잘 안 돼요. 결가부자 방식이 있고, 오른발을 밑으로 왼발을 위로 하는 반가부자 방식이 있고, 그러지 않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발을 앞으로 푹 내미는 팽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방식 중에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춰서 하면 돼요. 저는 결가부자는 가능한 권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그 몸을 많이 쪼우기 때문에, 또 그 결가부자를 숙달시킬 만큼 신체적 조건이 된 사람도 드물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보통 반가부자를 이야기해요. 그는 이제 오른발을 밑으로 하고 왼발을 위로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반가부자 방식인데, 근데 이제 이 다리가, 명상에 있어서 다리가 참 중요한 게, 다리를 안정되는 것을 닭과 같아 그래. 우리가 배가 떠다니잖아요. 배가 떠다니는 배가 탁 멈출 수 있게 되는 게 그 쇠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닥에다가 풍덩 떠뜨리죠고요. 그게 닫히죠. 탁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머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래서 닭과 같다 그래요. 다리를 통해서 자세의 안정성, 마음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반가부자 아니면 평자,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상은 사실은 마음이 첫 번째 고정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워낙 본인이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그냥 다리를 쭉 뻗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명상을 못 합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아요. 명상은 마음의 주의력을 다루는 거고 마음의 안정성이니까, 그것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가부자도 하고 평자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또 다리를 쭉 뻗고 벽에 기대서 앉을 수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추 허리를 곱고 바르게 펴는 거예요. 명상의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척추 라인이 그 기와 혈이 움직이는 곳이고 에너지의 통로이고 모든 신경망의 통로예요. 그래서 척추가 바르게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상을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길을 못 느끼겠지만은,
명상을 조금만 하고 숙달이 되어도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의 주요한 통로가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통로는 사실은 척추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척추 라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기공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또 차크라는 7가지 차크라, 이 모든 것이 척추 라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힘이 없다 보면은 이렇게 몸이 탁 굽어지면서 허리가 굽어지거든요. 힘이 없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힘이 없으면은 잠시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상에서 힘이 생기면은 가능한 허리를 계속 바르게 세우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힘이 조금만 생기면 또 허리가 반드시 쓰고, 그리고 이후에 명상이 깊어졌을 때에도 에너지가 하나로서 균일하게 연결되는 자리가 척추 라인을 통해서예요.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또 마음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척추 라인으로 에너지가 그 정수리부터 가장 밑에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손이에요, 손. 손인데 이제 우리가 손을 기본적인 것은 오른손을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조금 하면 좀 보입니까? 오른손을 밑으로 왼손을 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마주 하는 것. 그래서 배꼽 밑으로 갖다 대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손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삼매인이라고도 하고 반야인이라고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자세는 뭐냐면은 실은 몸의 왼쪽과 몸의 오른쪽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상반신이 하나로서 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반야인이고 삼매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가볍게 무릎에 내려놔도 돼요. 가볍게 무릎에 내려놓고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마주치고 가볍게 무릎에 내려놓는 식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것이 훨씬 더 명상의 초기 단계에는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어깨. 어깨를 바르게 펴면서도 힘을 빼는 거죠. 어깨가 우리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몸이 앞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깨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면서도 힘을 빼야 돼요. 긴장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딱 가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입과 입술인데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혀를 입천장에 대는 거예요. 근데 대시도 되고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그냥 살짝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가볍게 다물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은 것이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고 이제 턱을 당겨야 돼요. 턱을 당기고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목이 젖혀지는 게 아니고 턱을 당기고 목을 가볍게 어깨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턱을 당기는 거죠. 턱을 당기고 가볍게 목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입술을 가볍게 다물면 돼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거나 안 붙이건 입술을 가볍게 다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눈인데 눈에 관해서도 이 논란이 많아요. 이제 반쯤 이제 반개라 그래서 반쯤 떠가지고 한 1m 앞쪽을 가볍게 바라본다. 이제 시선을 허공에 둘 때도 있고 아니면은 바닥에 두어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살짝 감아도 괜찮아요. 살짝 감고서 감은 상태에서 호흡에 주의와 집중을 기울이다가 이제 명상이 숙달되지 않아서 눈을 감으면은 잠을 자거나 이렇게 혼침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짝 뜨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의 주의 집중의 정도에 따라서 살짝 감거나 살짝 뜨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명상의 자세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그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다리를 이제 그 본인이 그 다리를 아픔을 견뎌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는 다리를 아프면 그냥 다리를 바꾸시면 돼요. 너무 다리를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발을 밑으로 하다가 또 아프면 또 바꿔서 왼발을 위로 하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발을 앞으로 살짝 평자로 하다가 어쨌든 호흡에 보통 우리가 처음에 호흡 명상을 하니까 마음의 주의력이 호흡에 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마음의 주의력이 호흡에 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 몸을 고정하는데 너무 강한 힘을 쓰지 마세요. 몸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몸을 약간 자유롭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그 기침 같은 것이 하다 보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호흡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침이나 이런 아니면은 또 뭐 방귀 같은 게 끼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명상의 신진대사가 활발해 명상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몸이 고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신체 내부의 신진대사는 굉장히 활발해요. 신체 내부의 신진대사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품이 나기도 하고 눈꺼풀이 잠기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방귀를 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그 주변 사람을 너무 신경 쓰거나 뭐 명상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뭐 질문할 거 있거나 있으면은 하시죠. 명상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 이해창 원장님 물어볼 거 없어요? 안 들려요? 이해창 소리를 좀 켜봐. 우리 박연아 씨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이제 됐다. 이해창 얼굴은 안 보이고 예, 이제 소리만 들리나?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소리도 들리고 이제 얼굴도 보이네요. 예, 예, 금방 소리 켰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세가 어쨌든 지금은 좀 초기 단계에서는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조금 숙달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고정된 한 자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가부자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더 반가부자 하는 게. 근데 신체의 상태가 반가부자도 힘든 분들은 그냥 평자로 하시면 돼요. 이해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평자로 하셔야 되잖아, 그지? 예, 예, 그렇게 하시, 그 그렇게 하시면 무릎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연아 씨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일단은 고정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고정된 시간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나 아침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앉아서 10분이든 20분이든 좀 아니면 조금 더 명상을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아침이나 새벽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는 밤에 잠들기 전에 뭐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와서 밤에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잠자면서도 더욱더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하거나 잠 속에서도 명상이 계속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 가능한 뭐 단 10분, 20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 뭐 이제 번잡하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 때 중간중간 짬짬이 차에서든 회사에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뭐 지금 현재 자기가 호흡하는 자기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일상적인 거로 하는 것도 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고정된 시간으로 하는 것과 변동된 시간이지만 짬이 있을 때 하는 것과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예. 또 뭐 누구 질문하실 거 있나요? 어, 이제 명상의 효과하고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자료도 써놓고 뭐 여러 가지 준 거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제가 명상의 효과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명상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이 명상이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지 자기를 보지는 않거든. 세상을 보는 것이고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망에 지배당해서 내가 그 욕망에 기반한 세계를 보는 방식이지. 그래서 실제 자기 몸을 보거나 자기 마음을 보거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을 보거나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처음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나는 명상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그 명상 자기를 품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도 제가 우리 이해찬 원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 생각 이것이 내 생각이야 하지만은 실제로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부모한테서 받은 교육들, 그 다음에 TV나 언론에서 끝없이 떠들어온 이야기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문화는 우리가 거의 세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따지고 이런 건 우리나라의 그냥 집단적인 문화일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집단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자기 사유와 자기 정체성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물들은 거죠. 문화는 바로 의식적으로 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본다는 보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정말 진정한 자기 생각들이 드물어요. 제가 이제 저도 상담 같은 걸 했지만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되어도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물어보면은 모르겠다 그런 애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면은 평생을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주체적 선택과 판단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염원이고 나의 소망인 것조차도 한 개인의 어떤 주체성조차도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의 주체성을 찾기도 힘들어요. 자기를 볼 때, 내가 온전히 생겨나는 기쁨은,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다.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 명상이다. 스님이 명상을 너무 막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죠. 사랑을.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게 많죠. 그러면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가는 기거든. 마음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자동차에 가 있어.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조금만 뭐 어디 스크래치만 나도 마음이 막 아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안 되는 일만 보면 내가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거든요. 또 누가 내가 남편이건 아내건 사랑하는 사람 생기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만 봐도 괴로워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는 기라, 보는 거. 그 대상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데 진짜 자기는 안 본다니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의 주의력, 마음의 초점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가 있는 곳이거든. 명상은 이 주의력과 초점이 자신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은 사랑하는 기라, 자기를. 처음으로 사랑하는 기라니까 주의력을 자신에게 돌려서. 실제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사랑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그래서 명상의 효과는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를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의 주의력과 초점이 자기에게 오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지배, 감정의 우리는 이 마음의 혼란스러움에 휩쓸려서 살아가죠. 휩쓸려서. 내가 화가 나면 화에 휩쓸리고 욕망이 나면 욕망에 휩쓸리고 TV에서 뭐 하면 그거 휩쓸리고 뉴스에 뭐 터지니까 아이고 이런가 싶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음이 휘둘리는 것에 따라서 같이 휘둘려서 가요. 같이 휘둘려서. 그러니까 마음의 영향력과 지배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봐요. 지금 마음이 들떠 있어요. 어디 내가 가고 싶어. 가면 이 들떠 있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붕붕 뜨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남들은 야, 니 좀 차분히 해라. 니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들떠 있을 때는 들뜨면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또 뭘 내가 돈도 벌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뭐 좋은데 취직하고 싶은데 안 됐어요. 그게 실패해서 욕망하는 거에 실패해서 그러면 우울해서 어쩔 줄 모르죠. 그죠?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이 다 잿빛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쓸모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나는 운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번 생은 망했다 샀고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우리가 속지만 다운된 거죠. 다운되고 우울해진 거고 침울해진 거죠. 그 침울함에 완전히 휩쓸려 버리는 거야. 휩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명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들뜨면 들떠 있다는 건 아니라 내가 흥분되어서 흥분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는 대부분 흥분되어서 행동하거든. 흥분되어서. 마음이 들떠서 행동해. 그래서 어디 놀러 가자 크고 영화 보러 가자 크고 이제 음악 들으러 가자 크고 유튜브 보고 싶다 크고 넷플릭스 들어가자 크고 왜? 마음이 들떠. 그 들뜸에 휩쓸려서 살아가. 화가 나서 마음이 화가 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못되게 보여요. 못나게 보이고 공격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헐뜯고 싶고 또 둘이만 앉아있으면은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을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의 지배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휩싸여서. 사실 이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의 지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스님, 저는 이제 생각이나 감정과 이 느낌으로부터 조금 컨트롤합니다. 어때요? 우리 도관 스님 이제 좀 하재? 하나? 안 들린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 말한 거는 참 힘들더라 이거 그죠? 이 우리가 들뜸이나 침울함이나 흥분이나 감정적인 어떤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었을 때 그 생각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리는데 틀린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틀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내가 분노하고 공격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음의 영향력과 지배와 휩싸임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 될 가능성이 많아. 내가 이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는다면은 명상은 처음으로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니까. 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멈출 수 있고 그것을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흥분하고 들떠있는 것을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흥분에서 벗어나지고 침울한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침울에서 벗어나지고 분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노에서 벗어나지고 욕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욕망에서 벗어나지는 거거든.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것이 멈춤이고 그것이 정지고 그게 돼야 돼. 그게. 아무리 우리가 명상을 100년 해도 그거 안 되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뭐 멋진 체험 했다고 몸이 없어지는 체험하고 빛도 보고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빛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런 거는 체험은 실제로 이 마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명상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게 분명히 명상이라. 본인이 뭐 잠선을 하건 윗바사나를 하건 뭐 티베 명상을 하건 간에 실제로 이 마음을 다루지 못하는 이상은 다 헛소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고통의 치유라.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오면서 감정적인 상처, 또 고통스러운 기억들, 또 이전에 몸에 쌓여있는 데미지, 그러니까 실제로 몸과 마음의 데미지가 쌓여요. 그것이 에너지적 형태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저장되어 있고 신체에 저장되어 있고 에너지의 장에 저장되어 있어요. 에너지의 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명상하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이제 뭐 피트니스 클럽 같은 거, 헬스 클럽 같은 거 하시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있거든. 근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몸 자체는 굉장히 차가운 아주 그래서 몸의 한기를 항상 느끼거나 아무 여름에도 손이 얼어 있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몸이 아주 차가운 분들. 근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의 아무리 본인이 운동을 가르치는 헬스클럽을 운영해도 몸 자체가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그 차가운 기운은 보통은 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에요. 그것이 에너지 장애 저장, 육체가 아니고 에너지 장애 저장되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열린 선박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몸이 차가운 분들이 많은데 한 1년 수행하면서 그 차가운 기운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들이 한 2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안에 쌓여있던 그 고통스러운 감정적인 기억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차가운 기운으로서 에너지 장애 저장되어 있던 것들에서 풀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신체에 쌓여 있거나 마음에 쌓여 있거나 에너지장에 쌓여 있는 그러한
고통들이 해체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죠. 근데 운동으로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특히 에너지장에 쌓인 것은. 운동은 근육이나 이런 거에 변화를 주지만은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있는 고통이 운동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아요. 명상은 그게 돼요. 왜냐하면은 명상은 신체도 자극하고 에너지장도 자극하고 그리고 마음의 장조, 마음과 의식의 장까지 다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 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등 같은 것들을 떠올려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치유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에너지가 또 해체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신의 고통들이 치유되는 것이 이제 명상의 효과이다. 그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명상효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독의 치유라고, 중독의 측면. 우리가 지금 중독들이 많거든요. 알코올 중독인 분도 있고, 뭐 니코틴 중독인 분도 있고, 또 성적인 중독인 분도 있고, 인터넷 중독인 분도 있고, 요새 사실은 가장 강력한 중독은 아마 인터넷하고 휴대폰 중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는, 저 역시도 일정 부분은 솔직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전에 명상을 할 때 이제 그 미국에서 마약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같이 명상을 하면서 그분 몸에서는 그 피부가 아주 시꺼멓게 한동안 변하시더라고. 피부가 시커멓게. 그러시더만은 이제 일정 정도 지나니까 그 시꺼먼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제 경험은 이제 담배를 한 20년간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담배를 끊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머리를 감거나 모욕을 하면은 몸에서 담배 진이 흘려 놓오듯이 한 몇 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담배 같은 것도 몸에 저장되는 거죠. 그 니코틴 중독이. 그럼 그 중독이 정장된 것이 신체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담배 중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5분마다 신체에서 계속 담배를 우내요. 신체가.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신체가 우내요. 그런데 그래서 담배가 맛있고 술이 맛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신체적 중독이 풀려요. 정말. 제 자신도 신체적 중독이 그 니코틴 중독은 신체적 중독이 풀렸던 거고. 근데 이제 중독이 신체적 중독과 심리적 중독이 같이 있거든요. 이제 신체적 중독이 풀려서 그것이 나쁜 것을 알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을 몸이 반응하는데도 심리적 중독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 심리적 중독을 직면해서 그것이 풀어낼 때 그때는 이제 진정 이제 그 자기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담배가 신체적 중독과 심리적 중독을 저는 명상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독이 일어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통으로부터 회피라는 게 있어요.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 그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고, 괴롭지 않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고,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쾌락에 중독되거나 그거거든요. 원리가. 고통의 마비에 기반하고 쾌락에 중독되는 거. 그래서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중독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에 직면할 수 있고 고통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째는 고통에 직면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고
두 번째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에너지 자체를 해체시키지를 못해요. 명상은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고통을 해체시킬 수 있게 해주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힘까지도 줘요. 그래서 진정 나의 내면에 쌓이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죠. 그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중독성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참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 힘든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고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적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 습성이거든. 고통으로부터 해피와 쾌락을 추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인간 하나의 마음으로서 그 시속 게임처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쾌락에 중독될 때는 더 강력한 쾌락을 요구하죠. 그리고 기존의 적은 쾌락은 마비가 일어나고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이 추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심신의 파괴를 가져오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쾌락과 갈망은 또 닮아 있어요. 가래 갈망은. 뭔가를 끝없이 가래 갈망하는 것과.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마음과 무언가를 강력하게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같이 작용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울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을 없애려고 하지만 절대 못 없애거든요. 마약 중독은 더욱더 확장될 뿐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약 중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자본주의의 본질은 더 큰 쾌락을 추구이고 더 큰 갈망을 추구이고 더 큰 욕망을 추구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근데 그 욕망이 성취되지 않고 쾌락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약으로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마약 중독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할수록. 그거는 뭐 미국이 영원히 못 벗어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더욱더 심각한 마약의 상태로 빠져들고.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중생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고 고통으로부터 마비되고자 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명상을 통해서 내적인 정화와 내적인 충족감과 내적인 자기 존재성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다 정신병자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사람들은 10%만 정신병 아니에요. 100%. 에고의 본질은 갈망이거든요. 갈망이고 가래고 좀 더 많이 또 잘나고 싶고 근본 본내와 에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신질환이고 정신병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을 치유한다는 것은 인간 정신 전체의 가장 고통의 근원, 중독의 근원인 에고의 치유 없이는 완전한 중독의 치유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조금 뭐 심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심신의 긴장을 푼다. 이제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거죠. 릴렉스 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직돼 있고 긴장해 있고 그리고 항시 싸우고자 하고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방어하고자 할수록 더욱더 긴장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고 사람들도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심리적으로 방어의 기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경직돼 있죠.
명상을 통해서 내면을 보게 되고 내면에 이미 우리가 온전하고 내면에 이미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세상과 삶은 본래 안전한 것이라는 걸 알 때, 내 안에 생겨나는 불안과 공포가 본래 망상임을 알게 될 때, 그러한 것을 알아갈 때 서서히 릴렉스 되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긴장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명상이 깊어지고 명상적 고유가 생겨나고 또 자신과 타인의 이해가 생겨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온전히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제가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수행을 하기 전에 저도 뭐 좀 너그럽다고 생각하지만은 항시 내보다 좀 잘난 사람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보면은 온전하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온전하게 저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했었는가, 과거에. 과거의 에고 중심의 저의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하지만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잘난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약간 흠을 잡거나 이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에고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에고를 진짜 관찰하게 되면은, 에고는 무조건 내가 잘나고자, 에고를 관찰할 수 있어야 오만에서 벗어나요. 에고를 관찰할 수 있어야 시기심과 질투심을 멈출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마음에 항시 약간 한 자락에 깔려요, 그게. 왜? 에고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남보다 내가 더 잘나고자 하거든. 항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좀 더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에고의 지배 받는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내 자신이 행복하지도,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지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지도, 또 스스로 진정으로 겸손해지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행을 하면서 특히 에고를 관찰하면서 사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허심없이 행복하게 바랄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 없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이 제가 명상을 통해서 에고를 관찰함으로써 저한테는 생겨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상이 그런 효과가 있다. 정말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기를 빌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생기게 한다. 그리고 그런 만큼 수행력은,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될수록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나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히 포용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고자 하고 포용하고자 하고 존중하고자 하고 상대가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하고. 근데 에고 중심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에고 중심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 예, 저는 이 7가지가 명상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죠. 예, 고통은 진짜 괴로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나요? 괴롭다는 느낌이 지속되지 않나요?
고통이 있을 때,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근데 명상을 하게 돼서 그 마음의 아픔이든 신체의 아픔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의 주의력을 맞춰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해체가 되어져요. 신체적 고통이든 심리적 고통이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고통의 해체예요. 예, 또 다른 분 질문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바로 명상 들어갈까요? 오케이. 자, 다들 방석이나 편한 자세를 갖고 있나요? 편한 자세를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발을 밑으로 하고 왼발을 위로 해보세요. 방석에 앉아서. 그리고 손을 가볍게 무릎에 내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허리를 곱고 바르게 펴니다. 예. 어깨를 바르게 펴면서도 힘을 뺍니다. 턱을 당기고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눈을 살짝 뜨거나 살짝 감습니다. 호흡이 깊숙이 들어가고 천천히 나오는 것을 느껴 봅니다. 3번에 걸쳐서 깊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3번의 깊은 호흡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코끝과 윗입술이 있는 부위로 느껴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어서 21에 이르도록 연속된 호흡의 숫자를 셉니다. 21번의 호흡의 숫자를 센 다음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코끝과 윗입술이 있는 부위에 마음의 주의,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합니다. 예, 시작합니다.